참 제가 이렇게 어벤져스를 하면서 뭐 예를 야당에서 뭐 저희한테 뭐 이렇게 뭐 탄압하고 뭐 문제 제기하고 소송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 저는 단호하게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진영에서도 저희들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우, 전 정말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든 데다가 너무 분노감이 치밉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진짜 정권 넘겨주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이 보수 우파를 망하게 하는 건지 저희들 똑똑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사사로운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사들 제가 한번 똑똑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말입니다. 네. 전 좀 놀랐습니다. TV조선에서 이 문자 5개를 다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그 전날 채널A가 일요일 저녁 그 메인 뉴스에서 그 5개. 근데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요. 이 보니까 이제 친윤 의원들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네. 친윤 의원들이 불러준 걸 받아 적어서 그걸 그 사실 원본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그 5개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뭐 저보다 언론인은 우리 현정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간에는 또 경쟁 의식이 뭐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널 A가 문자 5개를 뭐 원본에 준하는 것이다 이래 갖고 공개를 하니까 뭐 또 경쟁사인 TV조선도 이거 뭐 우리도 저런 거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찌 안 했겠습니까? 근데 네. 거기다가 그 소재를 갖다 준 거는 누군가 있었죠. 저희들도 짚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문자를 누가 작성했죠? 김건희 여사가 작성했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 누구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검사 시절부터 뭐 보안 의식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요. 그 5번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게 원래 그 텔레그램은 설정하면 뭐 하루 지나면 다 지워진다. 예,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 있고 일부는 안 남아 있고, 그래서 그 한동훈 후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거 딱 보고 이게 좀 부적절한 문자 같다 해갖고 그때 바로 지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문자 공개가 되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표적이 되고 있는데. 아니 뭐 자기가 표적이 될 문자를 자기 쪽에서 그 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아닌 쪽에서 흘렸을 텐데 저는요 대통령실이요 일요일인가요? 고위 관계자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당대 대회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죠. 네, 불개 원칙을 천명을 했고요. 저는 그 얘기를 믿고요. 네. 그 얘기를 믿고 그래서 보니까 이 여사의 그 문자는 이미 오래전에 몇몇 핵심 친윤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있기 좀 전이에요. 뭐 꽤 몇 달 전에부터 그런 게 있었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제 지난주 7월 4일 CBS 논설위원 그 김규환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TV조선의 그 문자를 건네준 쪽도 그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여사님 측으로부터 그 문자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친윤 정치인들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뭐 여사 쪽이나 대통령실에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너무 이게 불거지고 또 이게 자칫하면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또 무슨 뭐 소위 국정농단이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했을 경우에 이게 야당에서 반드시 이게 아마 문제 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무조건 이거를 놓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각 후보 진영에 비공식적으로도 알려준 걸로 자, 더 이상 이 문제를 키우지 말자. 네. 하지 말자라고 지금 하고 어제 당에서 비대위 어제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다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절대 이거 키우지 말자. 근데 어제 백서특위가 있었대요. 네. 근데 백서특위에서 조정훈이가 네. 계속 백서를 지금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위원들이 안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왜 백서 내느냐. 그러니까 이 작자가 끝까지 백서를 지금 내야 된다라고
지금 뭐 했고 좀 전에 지금 했지만 그 사과를 수행했으면 20석을 더 건졌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아이고. 자, 저런 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이 위원들하고 전혀 엇박자를 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계속 지금 저걸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비서들과 그다음에 각 후보 쪽에서는 이 문제를 키우면 자칫 자충수가 될 수가 있다. 네. 자해극이다. 네. 어제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거 자해극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네. 문제는 덜컥 TV조선에서 공개가 됐고 예. 참 이 공교롭게도 오늘 TV 토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TV조선에서 공개를 했으면 TV조선이 오늘 이걸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기 위해서 뭔가 어떤 뭐 어떤 집단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래서 이제 친윤 정치인들하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업을 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 TV 토론인데 이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난생 처음 하는 이제 이런 식의 TV 네네. 토론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긴장도 되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그 하루 전날 이런 거를 던짐으로써 이 첫 번째 TV 토론을 이걸로 그냥 덮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작전이 어제 이제 실행이 되고 근데 TV조선은 언론사 입장에서 뭐 그 전날 경쟁사인 채널A가 보도한 것도 있으니까 채널A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원본을 공개한다. 네. 언론사 간의 묘한 그 경쟁 심리를 친윤 정치인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용을 한 거라고 전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아침 그 고성국 그 거기 나갔는데 제가 왜 나갔냐면요. 저는 그 고성국 그 씨가 거기 그 뭐죠? 진행으로 오기 전부터 KBS 말이죠. KBS 네. 전격 시사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고정 패널이었는데 고성국 씨로 바뀌었다 해서 제가 안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이 선거철인데 고성국 씨는요. 그 진행하면서 저하고 논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이니까 뭐 질문 정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그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자해 막장극이다. 자해 막장극이다. 어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막장극이에요. 근데 이 자해 막장극의 주범이 누구냐? 제가 오늘 꿀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꿀륜. 꿀륜은 뭐냐? 진짜 친윤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찐윤 중에서도 꿀륜이 있어요? 예, 꿀륜은요, 진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부의 진정한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꿀만 열심히 지금 빨아먹고 있다가 지금 또 당장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 꿀 빨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꼬꾸라뜨려야 되겠다 하는 이 꿀륜들이 벌이는 이 자해 막장극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여사를요,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을 지금 저쪽 좌파 정치 세력의 먹잇감으로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토요일 날 박지원이 SNS에 쓰고 조국이 SNS에 써가지고 이게 단순한 국정 개입을 넘어서 국정농단 이런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왜 한동훈 보고 익십을 했냐고 그러는데요. 그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 한동훈이 답을 했다. 그 순간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시도와 기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시도는 한쪽 일방에 시도한 거는 별로 죄가 안 됩니다. 근데 기수라고 하면 왜냐하면 서로 쌍방이서 이걸 확인할 경우에 기수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야당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면서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시절하고 그때 김 여사와 나눴던 300여 건의 카카오톡 이걸 계속 물고 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죠. 뭐냐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답을 하고 대화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인물이 어떤 대화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 법상이요. 영부인의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네. 영부인의 법을 규정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공적 지위죠. 그렇죠. 만약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당무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천 좀 누가 할까요? 뭐 누구 어떠세요? 뭐 있으세요? 이 사람 공천 좀 해주세요. 이 지역은 이분이 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과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게 만약에 기수가 즉 상방에서 이게 돼버리면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무 개입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당무 개입이란 거는 지금 대통령도 당무에 공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대통령의 어떤 당무 개입이 되시면 바로 저 야당은 지금 탄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자꾸 이제 여당 내에서 왜 뭐 답을 안 했냐 인사들은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사과를 언제 하시면 좋고 어떻게 하고 이걸 보냈는데 이번에 만약 이게 공개됐다? 그럼 그러면요, 국정농단이에요. 야당은 바로 국정농단으로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이게요, 어떤 그냥 우리가 저 인륜이나 도덕이나 예의상으로 아 그거 좀 하지 뭐 왜 그거 못해 그냥 내라고 그러고 뭐 대답이라 하면 그거 뭐 그게 무슨 뭐 저 이 텔레그램 딸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 왜 예의도 없어 사람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거 할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하고도 지금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의원 이번에 말이야 누구 하나 저 어디 좀 저 자리 좀 마련해 줘. 아 그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딱 요거만 문자하면 저는 바로 걸립니다. 그냥 그렇죠. 가요. 알아보겠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갑니다. 이게 만약에 걸리면 근데 한동훈 의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왜 답을 안 했냐, 왜 도덕적으로 문제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거 사람이 너무 매정하네 그 어디 여사님이 한번 그렇게 저 구구절절 정말 자기를 낮추고 뭐하고 낮추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당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아니 대통령하고 상의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상의해서 여보 내가 지금 이거 좀 사과를 해야겠어. 이거 지금 사과 넘어가야 이게 선거에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래? 그럼 저 우리 비서실장하고 정무수하고 상의해서 네. 어떻게 할지 나중에 결정이 되면 네. 나중에 당에다 통보해 줘. 네. 당에서 그럼 알아서 할 거야.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게 정상적인 관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둘가 사람의 어떤 데서 결정이 됐다? 이게 저는 굉장히 저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냐? 영부인이 그래도 그걸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쌩깔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요. 토요일 날 박지원이 쓴 그 페북 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일요일 날 조국이 쓴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때 거기에 물어줬어야 되는데. 네. 바로 한동훈 여사가 특검법이에요. 뭔가를 던졌을 때 그걸 물어주고 거기서 주고받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물어주지 않아갖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동훈이 그때 그걸 물어주고 답을 해주고 뭐 했으면 이건 딱 빼박 국정농단으로 들어가서 예, 조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큰 집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거 하나 빵 터지면요 뭐 이제 뭐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조기 대선 되면 자기 빵에 안 가고 저 대선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자꾸 우리가 법의 잣대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냥 워낙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장해찬이가 최근에 이게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나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 나한테도 이준석이 좀 저거 씹어달라고 이야기를 대응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나한테는 사적인 게 아니냐? 그 여사한테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장해찬은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장해찬은 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선 지금 뛰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자, 그 관계와 그다음에 지금 뭐 여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는 대통령의 부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아, 그리고요, 장해찬은 일단 당의 그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이고, 그러면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전체를 지휘총괄하는 감독 이를테면은 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니 기자들도 다 마크맨이 있잖아요. 정치부에 뭐 여당 팀이 있으면 아무개는 뭐 누구 담당, 아무개는 누구 담당 다 마크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이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때리기를 하잖아요. 이준석이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한동훈이 그 물어주면 자기 한동훈하고 다이다이 붙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커진다 뭐 이런 그 뻔한 술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딱 봤을 때 야 이준석 정도는 장해찬 네가 좀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감독으로서 마크맨을 이렇게 정하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그러한 그 전략에 따른 역할 분담이죠.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재미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게 자꾸 뭐 본인이 폭로전이라고 하는데 뭐 폭로하는 내용은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사실은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공개가 되면 무슨 뭐 댓글팀 운운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 지금요 야당은 완전 놀았습니다. 놀았어요. 지금 뭐 오케이 계속 해봐. 지금 뭐 아주 그냥 관전을 그냥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냥 먹잇감을 다 떨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전부 다 그냥 사차치 공개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아니,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요새 그 좌파 민주당, 조국당 문나땡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 소동 일으켜줘 갖고 땡큐다. 예, 문나땡.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흥미진진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그런 그 드라마틱한 뭐가 이제 그 진행되는데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하나 세워놓고 뭐 찬반 투표하냐 뭐 하냐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김두관이 끼어들은 건데 아니 그런 상태에서 두 당의 전당대회가 너무나 대조가 되고 뭐 비교가 된다 해도 그러고 있다가 이쪽이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장극으로 가고 있잖아요. 막장극으로. 네. 막장극으로 가면요. 처음엔 좀 시청률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아유 짜증나. 아유 꼴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외면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당 사람들 저 조국당 저 좌파 패거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 이제 제가 아까 지호님이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사태에 대해서 막장극 또 더군다나 이거 뭐 아유 진짜 너무 심하네. 자, 이게 무슨 효과를 노릴까요? 저는 그래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 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 이 전당대회를 이런 걸 하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투표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많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져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에이 더러운 놈들 나 투표 안 해. 네. 나 참가 안 해. 네. 이 투표 포기층이 많아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그 84만 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84만 명인데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막 문자 원문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점점 혐오감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이유가 뭐냐? 투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휴, 투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투표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냐? 투표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투표를 떨어뜨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그런 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준석 때 45%, 네. 그다음에 기현 때 55%였거든요. 네. 투표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점점 조직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렇죠. 위력을 발휘할 수가 위력을 있죠. 발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로 뭐 영남 중심의 어떤 조직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후보를 무조건 1차 투표에서 못 이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 투표로 넘어가서 그때 또 한 번 때리는 거죠. 뭐 딴 걸로. 뭐 아마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요. 1차 투표는 23일이고 28일이니까. 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뒤집겠다. 지금 이번에 뭐 프랑스 그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 원희룡 후보 측이나 뭐 나경원 후보 측이나 뭐 소위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지금 현정님 그 분석에 2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함,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바람직한 모습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고익선이에요. 고고익선. 투표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만큼 참여가 활성화됐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막장극이 되면 처음에 조금 시청률이 오르다가 이제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그때는 저 책임당원 선거인단 수가 33만 명이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45% 투표율이었고 김기현 작년 그때는 한 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55%까지 나왔어요. 근데 네. 이 선거인단이 33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었는데 오히려 투표율은 높아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그 참여 민주주의 참여에 그게 높아진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요번에 이런 식의 막장극을 연출하면 이제 사람들이 저 뭐 하냐. 지금요, 저한테도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뭐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뭐냐면 이제 당원들 가슴 좀 제발 후벼파지 마라.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괴멸의 위기에 빠진 보수 정당을 어떻게 재건해서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 그 비전과 전략과 그 방책을 가지고 누가 잘하나 게임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 택도 안 되는 무슨 영분 익십 논란 가지고 너는 후보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라 사과하라. 이따위 짓거리라는 니들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요. 어쨌건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이 변화하지 않으면 뭔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고 오늘 꼭 아마 TV 한번 토론 보시고 네. 어떻게 누가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아마 보시면 여러분의 선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는 5번의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꽤 많은 6번입니다. 6번입니까? 네. 또 늘었어요? 예. 오. 원래 뭐 4번 하다가 2번이 더 추가가 돼서. 아, 그래요? 예. 오. TV가 5번이고요. 라디오는 그 CBS에서 네. 그 김현정 거기서 또 한대요. 아, 그래요? 예, 예.